2부의 첫 주인공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또 그래도 좀 최근에는 컸는데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하나오션 갖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매수가가 37,000원, 비중이 20%입니다. 매수가 37,000원, 비중 20%면 일단 수익이시네요. 예.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일단 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건 그러면 일단 사고 수익권이지만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서라도 좀 팔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매도가를 한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로 잡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 매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네, 시청자분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올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하나오션 일단 들고 있어라, 보유해라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의 의견 듣고 싶으실까요? 이주호 본부장님입니다. 네, 본부장님, 시청자분께서 일단 계획은 다 있으십니다. 네. 근데 그 계획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으신데요. 보셨을 때는 어떨까요?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 같으세요. 이거 뭐 제가 더 설명을 드려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정말 계획을 딱딱 잡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72,000원 구간 정도에서 뭐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막 크게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LNG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협력하게 될 MRO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 중에서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이 MRO와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미국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 경쟁 업체인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무래도 MRO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나오션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LNG에 대한 부분들, 그런 모멘텀으로 계속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MRO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한 번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요, 저는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72,000원 구간대가 아마 이 구간을 보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약간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가 72,000원 구간인데, 이 부분 정도 오시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더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사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더 갈지, 뭐 누가 고점에서 여기가 어디가 고점인지 맞춘다,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 맞는가 맞춘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면서, 지금 20%시기 때문에 10% 정도를 72,000원 부근에서 덜어내시고, 나머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신다고 한다면, 좀 욕심을 낸다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72,0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계획에 확신이 더 섰을까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주상전화에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최근에 고민이 되셨을까요? 예, 포스코홀딩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26만 3천 원에 15%예요. 아이고, 골치 아픈 거. 아이고, 26만 3천 원에 15%라고 하셨습니다. 예, 고민이 많이 골치 아픈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예, 이거 손절가하고 목표가하고 알고 싶네요.
네, 어떻게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를 세운다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예, 분께 예. 꼼꼼한 상담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예.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불통이요. 네, 포스코홀딩스 보유 그리고 매도 두 의견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선택권 있으신데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의견 듣고 싶으신가요? 여자분이요. 네, 저희 이지은 대표입니다. 대표님, 포스코홀딩스 의견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이 되시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매수가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시황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또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반등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지는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지금 손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와서 그 전에 가격대인 24만 원, 25만 원 구간대로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반 정도는 저는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쪽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업황을 보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와 철강 쪽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7%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절반은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매수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할애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어떤 투자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15%의 비중을 나는 그래도 조금은 중기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버티고 가져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신다면 남은 물량은 좀 보유하고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미 너무 안 좋은 악재는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통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세요. 네,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 중이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방향 꼼꼼하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고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69,000원이고요. 50%요. 오,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그리고 비중도 꽤 되시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 그리고 많은 로봇주 안에서도 왜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네. 지금 금액에서 비중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해서, 네. 네, 더 매수가가 더 오를지, 아니 금액이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일단 수익이 낮지만 그래도 더 오를 것 같은데 조금 더 챙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그 고민 들어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통이요.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있어라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산 로보틱스 어느 분에게 설명 듣고 싶으실까요?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중이신 부분은 굉장히 좀 축하를 드리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수익권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주들 시세가 굉장히 강할 때 못 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의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도 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결국에는 가려고 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협동 로봇 쪽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세는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실적이 나오질 않는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만 실적이 부재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북미 쪽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2025년에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수가 69,000원이고요. 저는 일단은 한 20% 정도는 수익 좀 챙겨 두시고 나머지 30%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75,000원 부근에 이제 도달을 하면 한번 또 저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항대를 맞고 만약에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챙겨 주시고요.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살짝 또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또 수익 챙겨주시는 전략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1%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이 된 만큼 저는 단기적인 추가 시세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75,000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중 챙겨두시고 50%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두산 로보틱스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보유하고 싶다 하시면 75,000원을 통과하는지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서진 지소텔이고요. 네. 25,200원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물타기를 좀 해서 60%가 됩니다. 네, 본부장님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비중이 많게 된 이유가 조금 더 물타기를 했기 때문이고 매수가가 25,200원. 지금 통신장비 시스템 테마 안에서 서진 시스템 보유하고 계신데 두 분의 의견 그래도 들어봐야겠죠?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통이요. 네, 모두 보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주호 본부장님께 더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웃으면서 활짝 활기차게 네. 상담해 볼까요? 우선은 좀 비중이 살짝 좀 걸립니다. 사실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조금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면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서진 시스템이 원래 5G 관련주였는데 지금 회사가 아예 ESS 쪽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매출도 비중 자체가 50% 이상이 지금 ESS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외형 성장은 저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이라는 것이 좀 다른 사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결합해서 만드는 형태로, 왜냐하면 전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ESS와 관련된 사업, 특히나 이제 미국의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과 같이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납품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서진 시스템은 지금 아직 현재로 구간에서도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좀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1,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버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3만 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본다 한다면, 좀 욕심을 조금 더 내본다 한다면 35,000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ESS도 하지만 지금 통신장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성장할 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도 그만큼 나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5G 기업 그리고 ESS 장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매출이 서진 시스템만큼 나오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보유해서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 조절만 좀 잘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충분한 도움 받으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제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02-2000번에 또 4919번으로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자님 TV를 보고 계신다면 그 화면 볼륨을 낮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드렸고요. 지금 갖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작년에 신택을 갖고 있고요. 네. 8% 갖고 있고 36,000원에 매입했어요. 36,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비중은 8%입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들고 가면 대체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나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네, 그 고민 저희가 함께 골똘히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통이요.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왜 매도 의견 주셨는지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에게 상담 필요하실까요? 이주 본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심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심택의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디램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22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괜찮았는데 지금 23년도, 24년도 오면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 적자가 된 이유는 디램과 낸드 쪽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반등하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HBM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나 후공정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PCB 기판 쪽 관련해서는 이런 디램이라던가 낸드에 대한 업황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적이 개선되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올라가줘야지 여기서 마진이 남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중국에서 물량 공세로 디램 쪽 관련해서는 공급을 확 풀어버리니까 사실 이런 우리나라 심택이라던가 이런 PCB 기판 기업들이 마진,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에 그만큼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8%이셔서 조금은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비중 확대를 해서 차라리 뭐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보겠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해서 지금 시장보다 강한 섹터, 종목군들을 찾아서 그쪽에서 만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디램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하반기 이후에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섹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G,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던가 AI 관련된 그런 HBM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PCB 기판은 이제 약간 좀 뒤로 뒤쳐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유리기판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기판들이 또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디램 가격이 올라올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주가 올라오나 싶었는데 새로운 기판이라던가 다른 아이템들이 또 부각을 받게 되면은 수급이 그쪽으로 다 가면서 여기에 과연 수급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굳이 비중을 확대를 하셔서
뭐 단가를 낮추고 나는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지금 이 8% 비중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차라리 종목을 교체를 하셔서 다른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게 주가가 회복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힘들고 내년 이상 가서 뭔가 디램 쪽에서 뭔가 나와줘야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외부 이슈라던가 어떤 테마에 엮이지 않는 한 지금 자발적인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고서 올라가기에는 버겁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확대보다는 차라리 매도를 하셔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택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다면 샵 2034번으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시나요?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에 30%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관세 이후에 잠시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긴 했지만 또 관세 문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 저희 두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분의 의견 주시죠. 불통이요. 한 분은 보유, 그리고 본부장님은 매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에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상담 들어볼까요? 이재연. 이지은 대표님, 네, 보유 네. 의견 주셨는데 왜 보유 의견 주셨는지 들어볼게요. 제가 사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비중 30%를 지금 이 가격대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일단은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그 이슈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것,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 존재하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 이게 시장에서 노출된 지 꽤 오랜 기간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주도 섹터의 흐름이 다시 한번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돼야겠지만 어느 정도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됐을 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만약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이 달려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3만 8천 원 구간이 저항대라고 보이는데 이 가격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에 도움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그냥 수급적인 요인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한 발 좀 후퇴해서 그때는 매도를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진짜 업황이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명확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2차 전지 흐름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다시 괜찮은가라고 생각할 때쯤 다시 꺾여버리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유는 2차 전지주들을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3만 8천 원의 저항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시청자분의 매수가 이상이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대박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많이 줄 거라서 추세 자체가 명확하게 전환되는 시점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주니까 또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